가짜 반등 이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버티는 투자자가 이기는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의견을 좀 내주고 계시는 요즘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투자자분들을 이끄는 직업으로 삼은 지가 벌써 이제 10년 정도 돼갑니다. 그때마다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는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건전한 비판도 있겠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비판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에서도 멘탈을 잡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투자자들이 저는 결국 이제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현금을 사용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투자만 쭉 이어왔던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 사실 리스크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이용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정답이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니까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그 모토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급락이 매우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나왔던 이때 급락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제 2,400선이었는데 2,400선까지 이 정도 속도로 추락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2,40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증시 하락을 봐서는 사실상 이제 추세가 깨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우존스 산업뿐만 아니라 나스닥 종합도 지금 전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이미 전저점을 깬 모습입니다. 뭐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각종 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역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지수가 다시 회복되려면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정부나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어떠한 것도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 지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할 것이고, 그리고 연준에서는 물가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프라 정책도 종전이 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우려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던 유가마저도 수요가 침체될 걸로 우려되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가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를 정말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 가격이 역대급 신고가를 또다시 갱신해 줬는데 여기에서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 영역을 매번 갱신하고 있는 요즘의 금값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마저 떨어지는데 금 가격만 유독 오른다. 이거는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우리가 화폐 가치 하락과 그 다음에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이 불안감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화폐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들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금 가격만 유독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해서 독주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투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건 미국까지도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점까지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은 결국 소비로 이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소비 심리가 3개월째 급락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사실 이 불경기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야 다들 아실 겁니다. 물가가 안정이 돼야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2.5%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PCE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물가를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다지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물가 지수도 충격적이다. 연준 금리 카드를 다시 흔들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PCE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도 지금 통화정책 운심폭이 좁아질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제 변동을 줄 수가 없다. 금리를 바꿀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발효시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2월 PCE 물가는 전년비 2.5% 상승인데 이제 근원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대 인플레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심리 위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리고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는 더 강경해진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수입 자동차 값이 올라도 전혀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티 15 국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이제 관세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내달 2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4월 2일부터니까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데 글로벌 무역 전쟁 전면전으로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가 단기간에 또 치솟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우리가 꼭 안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 안에서 의약품도 예외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같이 이제 4월 2일부터 얘기했던 게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었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쇼링은 이미 시작되었고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업계는 이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다음으로 언급을 할 만한 게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것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드렸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업종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은 유독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주가 방어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1%지만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 3대장이라고도 부르는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의약품 관세까지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꺼낸 만큼 거기에 맞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과 인프라 수익을 전부 넘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고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과정 하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점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마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불경기로 나아가면서 시장이 이제 미국도 무너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프라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건설기계라든지 각종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금 50%는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현금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을 내다봤을 때 결국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 매매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되 현금 50%는 기회가 왔을 때 추매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가 볼 만한 섹터로는 역시 혁신업종에 해당되는 AI나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자동차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섹터로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섹터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각별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상 이제 시장이 추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 일단 관망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훌륭한 섹터와 그리고 좋은 기업을 적절한 자리에 매수했다면 증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휘둘리지 말고 보유 물량을 잘 가져가되 현금을 함부로 소진하지 않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매매, 다시 말해서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채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환율을 뒤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147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가 정고점 부근이 뭐 1477원이라든지 뭐 1480원을 다시 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최악으로 가게 된다면 1500원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지금 4월 그리고 5월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을 우리가 내포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향후 이제 한 달에서 두 달간 굉장히 어려운 증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비바람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결국 현금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기업, 올바른 종목을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증시 흔들리는 거에, 주가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되,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셔서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와주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건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내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이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로 넘어설 걸로 기대되다 보니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뭐 두산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은, 특히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바켓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진건설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종전을 이제 유도해내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종전 합의를 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건설기계 쪽도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 업종들 꾸준히 보시되 다만 현금이 확보된 상태로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시황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핵심적인 주식 정보와 시황들 그리고 전략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4월 이제 첫째 주죠.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기회로 잡아야 할지 제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이제 말에 진행하던 거 이번에는 월 초에 진행하게 됐고요. 4월 5일,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특강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드디어 5만 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만 9천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이 통해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항상 시장 하락을 경고해왔던 제 예상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시장 하락을 예측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은 달리 말하면 굉장히 큰 기회이기에 저와 함께 이 시장 하락을 준비하고 대비하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기회를 저와 함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판의 댓글조차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판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결국 저의 철학과 저의 기준을 공감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히 봐주시고 비판의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